맞을 때까지 내야 되겠네. 네? 자, 수업할 거예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따가 시작. 이따가 10분 풀로 딱 쉬어야지. 그럼 등속원 운동 좀 나가보고. 안 돼요. 자, 빨리 책 펴줘. 대신 금요일날 시험 안 본다 했잖아. 아니 그건 좀 아니죠. 자, 이제 6단원 등속 원운동. 자, 이제 우리가 직선운동에서 벗어나서 원운동도 보는 거야. 자, 얘는 어떤 운동이냐면 같은 등자의 속력이 일정하면서 원경로를 그리는 운동이다. 그래서 이 등속 원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제 몇 가지 개념들을 먼저 봐야 되겠어. 자,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는 것은 반지름 O, 아니 중심 O, 그리고 여기 물체가 질량 M인 물체가 있는데 이때 이 중심과 물체를 연결한 동경이 원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함께 돌아가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떤 시간 동안 물체가 A점에서 B점까지 움직였어. 그럼 그동안 이렇게 미터 거리도 가지만 이 동경이 움직인 회전 중심각도 존재하게 되잖아. 자, 그러다 보니 등속 원운동은 일반 직선운동과 다르게 속도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선속도와 각속도다. 자, 사실 선속도라고 하지만 이거는 여태까지 배워왔었던 속도랑 똑같아. 그냥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선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고 얘는 여태까지 얘기했었던 속도랑 똑같으니까 약자 V를 사용해. 속도의 개념이 뭐였어? 1초당 몇 미터 가냐 이거잖아. 이건 정말 그 미터 퍼 세크 그거야. 1초당 몇 미터 가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초고 그동안 움직인 이 호의 길이가 S라면 그때 선속도는 거리에서 뭐 해주면 돼? 시간 나눠주면 돼. 자, 그리고 얘는 등속 원운동이니까 1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 우리가 특히 주기라고 하거든. 주기는 시간이라서 t라는 약자를 쓰긴 하지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이다 보니 라지 t를 사용하고 그동안 움직이는 호의 길이는 1회전 해오는 거니까 원주를 도는 거잖아. 그래서 2파이 r 해주면 돼. 자, 이때의 단위는 거리 미터고 시간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해주면 되겠지. 자, 얘는 여태까지 배워왔던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동경이 이렇게 호를 그리면서 회전한 중심각이 생기다 보니 초당 움직인 각도, 각도의 빠르기, 각속도 개념도 존재를 하고 얘는 우리가 이렇게 W라고 쓰고 오메가라고 읽어. 자, 이 각속도는 뭐야? 1초당 몇 도 돌아가냐 이거잖아.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초라고 하고 그동안 움직인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면 t분의 세타 해주면 돼. 혹은 변화량이라는 의미를 좀 더 주려고 뭐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때 각도의 단위로는 그 도 단위, 디그리 단위 사용하지 않아 잘 우리가. 우린 바로 호도법에서 사용하는 라디언 단위를 사용해요. 그래서 얘의 단위는 라디언 퍼 세크를 사용한다. 호도법 배웠지? 자, 그렇지만 그래도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할게. 자, 호도법이라는 건 이런 거야. 이런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 부채꼴의 반지름 그리고 호의 길이랑 관련이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각도가 절반짜리야. 그러면은 반지름에 대한 절반보다 좀 작아 보이네요. 자, 다시 볼게. 자, 얘가 지금 세타가 60도야. 그런데 그것의 절반 30도. 자, 얘가 30도일 때랑 60도일 때를 비교해보면 반지름이 동일한 부채꼴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가 몇 대 몇이니? 1대 2야. 그래서 중심각의 비나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나 똑같아. 게다가 만약에 중심각이 똑같다면은 이 부채꼴의 크기가 이렇게 절반 잘라져서 반지름이 2분의 1r 된다고 하더라도 호의 길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s에서 2분의 1 s가 되면서 r에 대한 s의 비율은 결국 변화가 없단 말이야. 자, 따라서 이 호도법이라는 것은 각도가 크면 클수록 r에 대한 s의 비율이 커지다 보니 세타를 r에 대한 s의
S의 비율, R분의 S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사실 얘는 원래 단위가 없어야 돼. 왜냐면 이거 미터 거리고 이거 미터니까 미터에서 미터 나누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쓰면 각도라는 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단위를 사용하냐면 라디언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거고, 자, 특히 1라디언은 대략 어느 정도의 각도냐면 얘가 1 나오려면은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어떨 때? 같을 때의 부채꼴이지. 그게 같을 때에는 이 각도가 대략 한 57도 정도 됐을 때, 그래서 1라디언은 약 57도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몇 가지 특수각들을 라디언으로 표현을 해보자고. 자, 360도. 근데 얘들아, 중심각이 360도인 부채꼴은 결국에는 원인 거 아니야? 원일 때에는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가 반지름은 R이고 S가 2파이 R이잖아. 그래서 R분의 2파이 R 라디언이 되고, R은 서로 소거되니까 2파이 라디언이죠. 자, 특히 파이가 3.14라서 얘가 6.28 라디언이잖아. 1라디언이 57도니까 거기다가 6.28배 하면 360도 돼. 자, 그래서 2파이 라디언.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오면은 나머지는 뭐. 자, 180도는 절반이니까 파이 라디언이겠죠? 자, 90도는 또 이것의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 라디언이겠고, 자, 그 다음에 60도는 180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파이 라디언이 되겠고, 또 45도는 90도의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 라디언이 되고, 또 30도는 60도의 절반이니까 6분의 파이 라디언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몇몇 개의 특수각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어. 앞으로 도, 디그리 단위 잘 사용하지 않고 라디언 사용한다. 자, 이때 선속도와 각속도 관계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겠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그러니까 뭐 각속도가 크면 선속도가 커지니 작아지니 뭐 이런 관계 있잖아. 커진다면은 비례하니 제곱에 비례하니 이런 관계. 자, 사실 그것도 이 호도법에서 바로 나와. 자, S가 R분의 S, 세타가 R분의 S야. 그럼 얘를 풀어볼게. 그럼 S는 R 세타지. 내가 양변을 시간으로 나눠볼게. 그럼 T분의 S는 R T분의 세타. T분의 S. 이거 결국 뭐야? 뭐라 그랬지? V 맞아. 미터 퍼 세컨 선속도지. 자, T분의 세타는 뭐야? 단위로 생각해. 라디언 퍼 세크잖아. 무슨 속도? 1초당 몇 라디언 도냐? 각속도지. 그래서 이거 오메가. 그럼 V는 R 오메가라는 식 성립하네. 결국 호도법에서 바로 나오는 거야. 자, 둘은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 선속도 V는 R 오메가다. 이거는 꼭 암기해줘야 돼. 자, 그러니까 뭔 내용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는 반지름이 일정해. 그럼 선속도는 우리 예상대로 각속도에 비례해. 자, 그러니까 반지름이 똑같다면 1초당 30도 돌 때 가는 호의 길이에 비해서 1초당 60도 돌 때 가는 호의 길이가 딱 2배 되잖아. 그러니까 선속도 2배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각속도가 일정하다면 선속도는 반지름에 비례하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딱딱한 원판이 돌고 있는데 이 원판이 딱딱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A점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B점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어때? 같아. 딱딱하니까 같이 가니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는 것은 A와 B의 각속도는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선속도는 다르지? 왜냐면 얘는 반지름 작은 원을 한 바퀴 돌았고 얘는 반지름 큰 원을 한 바퀴 돌았거든. 특히 반지름의 B가 만약에 1대이면 도는 거리도 1대이니까 같은 시간당 간 거리, 선속도의 B는 반지름에 비례해서 1대이지?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 오케이? 자, V는 R 오메가 우리 암기해줘야 돼. 자, 그래서 등속 원운동에서 일단 속도의 개념 2가지. 자, 그 다음 문제 풀면서 나왔었지만 주기는 타임의 라지 t를 사용하는데 얘는 1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시간은 원래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럼 얘가 선속도 V로 1회전, 그럼 원주라는 거리를 돌잖아. 2파이 R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지. 근데 얘들아 이걸 각속도로도 표현해보면 1회전하면 큰 원을 돌든 작은 원을 돌든 무조건 중심각 몇 도를 도는 거니?
360도 2파이 라디언 도는 거지. 그러면 2파이 라디언을 초당 오메가라는 각도로 돌 때 얼마의 시간만큼에 도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주기 라지 t 얘는 시간이니까 단위는 세크를 사용한다. 파동에서도 나왔었지만 주기 나오면 꼭 같이 나오는 개념 바로 진동수 프리퀀시. 자, 진동수는 1초당 진동하는 수야. 1초당 진동하는 수. 근데 얘는 진동이 아니라 원이니까 회전하는 수겠지? 회전수. 이때의 단위로는 과학자 헤르츠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자, 진동수는 정의 자체가 주기와 어떤 관계? 역수 관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초에 20회전 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1회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1초지. 얘가 주기야. 1회전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런데 1초에 몇 회전 했니? 라고 하면 2회전 하잖아. 자, 이 1초에 회전하는 수, 얘가 바로 진동수.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지. 오케이? 자, 그래서 항상 함께 나온다는 거.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서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라 보니까 이거 뒤집은 거랑도 똑같잖아. 그래서 2파이 분의 오메가. 자, 그러면 오메가는 2파이 f 나오는데 이 오메가는 2파이 f는 잘 외워두면 좋아. 오케이?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주기 진동수. 자, 지금까지 내용이 바로 몇 페이지? 78쪽까지의 내용이야. 자, 오른쪽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원운동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용어가 나와. 문제에서 주기가 같다.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가 원운동하는데 걔네들은 주기가 같다. 자, 주기가 같으면 주기의 역수인 진동수도 어떻겠어? 같아. 그래서 얘는 진동수가 같구나. 그리고 얘들아, 주기가 같다는 거는 됐다 큰 원을 돌든 작은 원을 돌든 같은 시간에 한 바퀴 돈다는 얘기지? 거리는 다르지만 원에서의 한 바퀴는 각도는 둘 다 몇 파이 라디언? 2파이 라디언. 그럼 같은 시간에 같은 각도를 돈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기가 같다는 것은 각속도가 어떻다? 같다. 자, 그래서 주기가 같다 그러면 각속도가 같구나. 바로 내가 떠오를 수 있게 해주고, 또 각속도가 같다. 그래도 역시 주기가 같구나. 바로 떠오를 수 있게 해줘.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등속 원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속도의 개념 두 가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잘 보세요. 물체가 지금 여기에서 접선 방향으로 운동 중이야. 사실 얘가 따로 힘을 받지 않는다면 관성 때문에 이리로 쭉 가겠지. 그럼 등속 원운동 못해. 그럼 어떻게 등속 원운동 할 수 있느냐? 자, 현재 운동 방향과 90도로 힘을 주는 거야. 그럼 잘 봐. 이 90도의 힘 때문에 똑바로 가던 애가 잡아당기니까 똑바로 가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이 90도의 힘은 속력은 바꿀 수 없어. 속력을 바꾸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는 애는 앞으로 밀어주면 빨라지고, 앞으로 가는 애를 뒤로 밀어주면 느려지는 거지. 그런데 이 90도의 힘에는 앞으로의 힘이나 뒤로의 힘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따라서 속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운동 방향과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속력은 변화시킬 수 없고, 그런데 똑바로 가려는 애를 끌어당기니까 방향은 힘의 방향으로 꺾여. 그래서 속력은 변하지 않은 채로 방향만 힘의 방향으로 꺾여서 이렇게 방향 꺾어서 속력 크기 똑같이 V. 이렇게 됐는데 또 현재 운동 방향과 90도로 또 작용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또 속력은 바꿀 수 없지만 똑바로 가지 못하고 힘 때문에 방향이 꺾여서 또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V. 여기서 또 현재 운동 방향과 몇 도로 90도가 되면 속력은 바꿀 수 없지만 방향은 또 힘의 방향으로 꺾여서 속도는 V. 이런 식이 돼. 이게 계속 연장되면 얘네들의 자취를 그려봐. 무슨 경로를 그리게 되겠어? 원경로. 그런데 한 번도 속력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등속 원운동 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자, 그럼 봐봐. 이 등속 원운동 가속도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등속이니까. 자, 그런데 가속도라는 건 속력 변화량 아니고 속도 변화량이잖아. 속도는 속력과 다르게 빠르기뿐만 아니라 뭐까지? 운동, 방향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어느 동이라는 것은 방향이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 변화에 의한 속도 변화가 있으니까 가속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방금 물체가 원운동하기 위해서 계속 뭐가 작용해야 했었어? 힘 있으면 가속도 생기는 거지. 맞아요? 자, 따라서 등속 원운동에 가속도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가속도가 과연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 거야. 이거 좀 말릴게. 자, 원이야. 여기서 지금 물체가 이 지점을 지나가고 있고 이때의 속도의 방향 접선 방향이고 그때 속도의 크기 V라고 할게. 얘가 사실 조금씩 방향이 매 순간 변화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흘러서 한 이쯤 왔어. 자, 이때도 얘 속도의 방향 접선 방향이고 우리는 등속 원운동을 보는 거라서 지금 속도의 크기나 이때의 속도의 크기나 달라질 게 없겠지. 자, 지금까지 돌아온 각도를 내가 델타 세타라고 얘기해 볼게. 자, 가속도 구하고 싶은 거야. 가속도라는 건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속도 변화량을 구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자, 그런데 이 속도 변화량이라는 것은 원래 나중 속도에서 언제 속도를 빼는 거야? 처음 속도를 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지점으로 가면서 속도가 V에서 방향이 변한 V로 변했고 그동안의 속도 변화량 구해. 그럼 속도는 스칼라 아니고 벡터니까 시점을 일치시켜줘야 되겠지? 그래서 처음 속도를 내가 여기에다 붙여볼게. 자, 하지만 위치만 변해온 거니까 크기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속도 변화량 얼마야? 그럼 나중 속도에서 처음의 반대 속도를 더하라는 의미잖아? 그럼 얘 반대 속도로 바꾸면 이렇게 방향 바뀌겠지? 자, 그런데 종점과 시점이 만났어. 이때의 벡터 합은 그냥 삼각형법 하면 되잖아. 연결해주면 되는데 시점에서 종점으로 쭉 연결해주면 되지.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속도 변화량 델타 V야.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얘랑 나란한 가상의 연장선 선 하나 그려볼게. 나란하다면 엇각으로 이거 몇 도예요? 델타 세타지. 근데 잘 봐. 이렇게 접선과 반지름이랑 90도고 얘 그대로 여기 이동해 온 거라서 얘네도 90도였으니까 얘네도 90도지. 잘 봐. 이렇게 90도, 이렇게 90도면 x는 낀각이고 얘도 델타 세타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살짝 델타 세타를 둔 얘랑 반지름 어때? 같은 거지? 왜냐면 속도의 크기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길이 얼마냐 이건데, 자, 지금은 설명을 하도록 설명 좀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방향이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변한 것처럼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변했어? 사실은 매번 조금씩 변화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렇게 변하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매 순간 변화하고 있고 델타 세타가 되게 각도가 0에 가까울 정도로 매 순간 되게 작아. 그럼 이게 되게 작으면 잘 보세요. 얘네 둘을 연결한 현이나 얘네 둘을 이거 둘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에서의 호나 현이나 호나 얘처럼 각도가 크면 차이가 크지만 각도가 되게 작으면 현이나 호나 별로 길이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현이지만 호를 구한다고 생각해. 자, 그때 호접법에 의하면 호는 R 세타인데 R이 V니까 V 세타, 델타 세타 해주면 되겠네. 그거에다가 델타 T 나눠주면 되겠어.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가 뭐예요? 단위로 생각해. 뭐지? 라디언 퍼 세크 각속도지. 그래서 V 오메가. 자, 그런데 V와 오메가 사이에 V는 R 오메가라는 식 성립한다고 했었잖아.
그럼 오메가에다 R 오메가를 V에다가 R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R 오메가 제곱. 혹은 오메가에다가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R분의 V 제곱. 이렇게 되니? 자, 지금 가속도가 1개, 2개, 3개의 식으로 나왔는데 얘는 굳이 외우지 마. 이거 써서 문제 푼 적 한 번도 없어. 얘랑 얘만 외워두세요. 자, 그래서 가속도 A는 R 오메가 제곱 혹은 R분의 V 제곱. 가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자, 그런데 이 가속도가 뭐 때문에 생기냐면 등속 원운동이라서 속도의 크기는 안 변해. 속도의 방향만 변하는 거지. 방향 변화에 의한 가속도야. 속도 크기 아니고. 근데 방향 변화가 계속 어느 쪽으로 일어나냐면 잘 보세요. 얘는 똑바로 가고 싶어. 근데 그런 얘한테 현재 운동 방향과 90도 방향으로 힘 작용하니까 힘의 방향으로 끝이 이렇게 중심 방향으로 꺾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접선 방향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또 여기 왔을 때도 또 현재 운동 방향과 90도로 또 힘이 작용하니까 얘가 힘의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야, 방향이. 결국에는 방향이 자꾸 힘의 방향으로 꺾이는데 힘이 어디를 향하냐면 매 순간순간 운동 방향과 90도가 되다 보니 원에 어디를 향하고 있어? 중심. 그래서 방향이 자꾸 중심을 찾으면서 꺾는구나. 그래서 이 가속도의 이름을 중심을 찾는 가속도다, 부심 가속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찾을 구자, 중심할 때 심자. 중심을 찾아가는 방향 변화에 의한 가속도, 부심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 여기까지 가. 부심 가속도 A는 R 오메가 제곱 혹은 R분의 V 제곱. 됐어요? 자, 그럼 잘 봐봐. 이런 부심 가속도 왜 생기니? 부심 가속도를 일으키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의 이름을 원의 중심을 자꾸 찾는 힘이잖아. 그래서 들어본 적 있어. 부심력이라고 얘기를 해.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래서 결국 물체가 등속원 운동을 한다 라는 것은 무슨 힘이 작용한다? 중심을 찾는 힘이 작용한다. 부심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부심력은 얼마일까요? F는 결국에는 이런 원운동하는 물체 질량 M이라고 했을 때 뭐 새로워? 이 부심 가속도를 일으키는 힘이지. 뉴턴 제2법칙은 얼마나 위대한데 원운동하는 질량 M인 물체에다가 이 부심 가속도 A를 일으키는 힘 F는 MA잖아. 자, 그런데 A가 R 오메가 제곱 R분의 V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대체하면 MR 오메가 제곱 혹은 R분의 MV 제곱. 힘이니까 다니는 뭐? 뉴턴. F는 MA만 다행히 얼마나 다행이야. 다 F는 MA